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20대 대선의 전남 지역 사전투표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남 지역 사전투표율은 51.4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도 14%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전남 동부권 사전투표율은 각 시군별로 여수가 46.32%, 순천 46.77%, 광양이 44.33%, 고흥 55.06%로 집계됐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 전남 유권자 절반 가까이가 사전투표를 한 상황에서 여야 후보들은 각각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지막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의 20대 대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른 시각부터 호남에서의 막바지 유세에 열을 올렸습니다. 전남 51.4%, 광주 48.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호남의 표심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 광주 전남의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 민주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의 결집으로, 국민의힘은 2030 중심의 정권 교체 열망으로 해석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공화국과 단일화 야합공화국을 막고 민주정부를 창출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시민들을 투표소로 이끌었다며 본투표까지 골목을 누비는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의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위대한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충실한 일꾼, 유능한 대리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2002년 가졌던 간절함과 절박함을 잊지 말고 승리를 간절히 꿈꿔달라고 했습니다. 반면 거리에 나선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상 50% 이상의 정권 교체 요구가 호남에서의 높은 사전투표율에서도 반영된 것이라며 젊은 세대를 주요 타깃층으로 호남의 긍정적인 변화에 있어 자신들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20대, 30대 젊은 유권자들이 이번에 정권 교체 꼭 해야 한다고 모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호남의 높은 사전투표율이 수도권 등 타 지역의 표심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여수 은파교회 변칙 세습 논란과 관련해 기독교 단체들이 세습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명성교회 편신도연합회와 교회개혁 평신도 행동연대, 전남 동부 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은 어제 여수 은파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회 안정화를 위해 세습을 한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하며 교단을 탈퇴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이번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교회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겨울잠에서 깨어난 두꺼비들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 알을 낳는데요. 광양에서는 매년 수백 마리의 두꺼비들이 알을 낳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 죽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섬진강과 2km 떨어진 광양시 진상면의 한 도로. 도로 곳곳에 하얀 반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두꺼비들이 로드킬을 당한 지점을 표시한 흔적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겨울잠에서 깨어난 두꺼비들은 태어났던 호수나 저수지로 돌아가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도로가 저수지를 가로막고 있다 보니 매년 수백 마리의 두꺼비들이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여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지난 6년간 이곳에서만 최소 1,600여 마리의 두꺼비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차들도 그 표시를 보고 조심히 가야 된다는 걸 인식하게 되고, 저희들도 더 많이 생명체들을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광양시와 환경단체는 매년 로드킬을 줄이기 위해 도로에 고립된 두꺼비들을 구조해 저수지에 풀어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두꺼비들이 차도를 건너지 않고도 저수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생태 터널과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만 500여 마리가 숨지는 등 로드킬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기존의 시설을 보강하고 생태 터널을 추가로 만드는 등 두꺼비 로드킬을 막기 위한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기라든지 그리고 농작물에게 피해주는 곤충들을 잡아먹으면서 균형을 유지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서류의 보호, 특히 이 두꺼비들의 보호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봄을 알리는 동물로 여러 설화와 민담에도 등장하며 오래전부터 친숙하고 상서롭게 여겨졌던 두꺼비. 그러나 개발로 서식지와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두꺼비는 봄의 시작과 함께 도로에서 빈번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검사를 주된 방역 정책으로 삼으면서 약국과 편의점이 자가진단 키트를 도맡아 판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섬 지역은 자가키트 판매 시설이 많지 않아 섬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배로 30분 거리에 있는 달리도. 2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지만 약국이나 편의점, 보건지소는 없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사려면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합니다. 자가 키트가 지금 이제 구하려면은 시내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 섬 사람들 좀 애로사항이 되지요. 신안군 앞해읍입니다. 이 마을에서 편의점이나 약국을 가려면 거의 5km, 성인 남성 기준 1시간을 걸어야 합니다. 자가키트 구입처가 편의점과 약국 두 곳으로만 제한되다 보니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자가키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한 명이 한 번에 살 수 있는 자가키트 개수는 5개. 그래서 멀리 떨어진 약국이나 편의점까지 가서 자가키트를 사오더라도 4인 가족 기준 한 차례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네 그 이장이나 어촌 계장님을 통해서 자가키트를 분배해 주셨으면은 거리알로 멀어 그래서 노인들이 출타를 못하고 있는 노인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불화계가 코로나 검사 하는 데가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 자가키트 구입 문제에서 보듯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도시 중심으로만 세워진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정부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집단 격리 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라남도가 공무원 책임제를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매일 해당 시설을 방문해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 여부, 환자와 의료진 명단, 폐기물 처리 상황 등 23개 세부 항목에 대한 점검 일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전남도는 집단 격리 시설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많아 위중증 위험도가 높은 만큼 입소자와 종사자의 4차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가 건설공사 허가권자의 감리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광주시는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5,000제곱미터 16층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과 1,000제곱미터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외에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어 관리감독 업무에 부당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운영하던 숙박시설이 민간업체에 일괄 매각됐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한옥호텔인 여수 오동제와 영암 영산제, 해남 땅끝호텔 등 3곳을 광주에 소재한 민간법인에 476억 원에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